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 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다리. 종다리. 종달새. 네. 이따 노래 불러드리기로 하고요. 아, 네. 네. 오늘 인사이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너무 덥죠, 습하고. 그러니까요. 어제 밖에 밤에 나가보니까 사우나에 온 것 같더라고요. 진짜 요새 밖에 나가면 네. 안경이 뿌얘지는 거 아세요? 그러게요. 사우나 간 것처럼. 너무 더워요. 근데 맞아요. 이제 이 더위도 좀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이 좀 꼬이는 날에는 오늘은 그냥 그런 날인가 보다 하는 것도 지혜라고 합니다. 이 가수 김창완 씨가 한 말인데요. 힘을 빼고 가다 보면 또 오뚜기처럼 똑바로 서게 된다고 하는데 힘을 빼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오늘은 그런 날인 거네요. 네, 종다리 날. 오늘은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한동훈 이재명 대표, 이제 두 당대표가 드디어 선출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 확정 직후에 한동훈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는데요. 그 만남이 성사가 될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확정지은 직후에 양당 대표 간의 회담을 제안했고 네. 한동훈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 대단히 환영한다. 이렇게 화답하기도 했는데요. 네. 바로 양측 물밑 협상이 진행이 됐고 반나절 만에 회담 성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5일 오후 3시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네. 사실 이 두 사람이 총선을 지휘하던 시절에 비대위원장, 당대표를 하면서 네. 서로 예방하고 면담하고 이랬던 적은 있는데 이렇게 의제를 갖춰서 공식적으로 회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의 답변도 나왔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정해진 사항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상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또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그래요? 이른바 축하난 신경전입니다. 뭡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 명의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서 연락을 여러 번 했는데 네. 답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전달이 오늘은 어려울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자 민주당 공보국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건데요. 민주당이 정무수석의 이 대표 예방 일자와 관련해 조율 중이었고 축하난 전달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화도 나눈 바가 없다고 밝힌 겁니다. 난을 하나 전달하는데도 이렇게 소통이 어려운가요? 예. 이재명 2기 체제에 대한 주요 당직 인선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사무총장의 김윤덕 의원, 정책위 의장의 진성준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의 천준호 의원 각각 임명했습니다. 네. 어딘가 익숙하실 텐데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은 교체 없이 유임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2기 이재명 체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연속성과 안정성 그리고 과도기의 당무를 잘 진행했던 측면들을 고려했다고 이 유임의 배경을 밝혔는데요. 아직 이제 이 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가 임명이 안 돼서 이 부분 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2기 지도부가 대부분 수도권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 지명직 최고위원은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영호남 출신을 배려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는 지명직 최고위원이 2명이나 되네요. 네. 영호남 출신이 올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이재명 2기 지도부는 곧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요? 네, 22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경남 양산의 평산 마을을 방문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이번에 선출된 최고위원들까지 2기 지도부가 다 함께 방문하게 됩니다. 네. 이 대표가 사실 2년 전에 처음 당대표에 선출이 됐을 때도 당시 지도부와 함께 이 문 전 대통령이 있는 마을을 찾았었는데요. 네. 두 사람이 이번에 만나는 건 지난 5월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념식 이후에 석 달 만에 만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2기 지도부가 또
전직 대통령을 만나고 민주당은 이렇게 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 소식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최상병 특검법 발의하라 이렇게 촉구했는데요. 구체적인 날짜까지 못 박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때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 제안한 바가 있고 네. 지난 16일에는 또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 반영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에서 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추가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특검법안 발의하라. 그리고 오는 26일까지는 이 한동훈 표 특검 법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길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있는데 네. 갈팡질팡하는 한 대표 태도가 안쓰럽다. 계속 이렇게 갈팡질팡한다면 국민께서는 앞으로 한 대표가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사실상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갈팡질팡. 한동훈 대표는 뜬금없다 이런 반응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한 대표가 어제 당 상임 고문단 오찬 마치고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네. 이 대표와의 이제 회담 의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네. 민생 이야기하고 민생에서 답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대표 측에서 회담 의제로 이 최상병 특검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대표는 민주당이 한 손으로는 훨씬 위헌성이 강한 법안을 내놓고 한 손으로는 제가 낸 대법원장 특검을 받는다고 했다. 그 진위가 뭔지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특히 열흘이니 하며 뜬금없이 시한을 거는 게 본인들 입장과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저희 어제 윤상현 의원과 인터뷰했는데 당에서는 이 제3자 특검법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또 이런 입장이 있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 얘기는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희 그 의사분과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지난 6월 말부터 증가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유행세가 되고 있어서 8월 둘째 주 기준으로 1,359명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막 과도한 걱정은 사실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는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계통의 변이 바이러스인데 네. 누적 치명률 0.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방역 당국이 지금 코로나 위기 단계 관심 감염병 등급 4급인데 뭐 따로 높이거나 하지는 않고 예방 수칙 강조하고 환자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추석 연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은 지금 코로나에 걸려도 내가 코로나인가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진단 키트를 사서 하지 않으면 본인이 코로나 걸린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유행이 되더라도 입원 환자 이상으로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뭐 오미크론 계통의 변이 바이러스까지 이렇게 알게 되는 상황들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확산세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달 말이면 절정을 찍을 것으로 그래요. 지금 방역 당국은 보고 있는데요. 네. 유행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달 말에 코로나19 환자가 작년에 최고 유행 수준이었을 당시에 주당 35만 명까지였는데 예. 이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지금 이번 주부터는 초, 중, 고등학교 학교들이 대거 이제 개학을 하기 때문에 예. 학교 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져서 방역 당국과 교육 당국 긴장하고 있습니다. 치료제 사용도 급증했다고 했는데요. 치료제 수급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이 한 달간 무려 4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당국에서는 이 치료제를 추가 구매하기 위한 예산 확보 절차를 진행했는데 네. 어제 국무회의 때 예비비 3,268억 원 편성이 의결되면서 네. 이 코로나19 치료제 26만 명분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전국의 약국에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공급이 곧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치료제
이 치료제는 그 진짜 코로나 치료제를 말하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 때는 감기약을 먹으면서 맞습니다. 버티고 있는데 네. 이 치료제도 좀 빨리 추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무더위 끝이 보이나 싶더니 태풍이 찾아오는데 이 태풍이 더운 열기를 갖고 온다면서요. 네, 오프닝 때 얘기하셨던 그 네, 종다리, 바로 이 태풍의 이름입니다. 지금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일본 남부 오키나와 인근에서 북상하면서 오늘부터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본격적으로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오늘 퇴근 시간대쯤이면 제주도를 지나쳐서 밤부터는 내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 이 태풍이 오면 네. 시간당 비가 30에서 50mm 매우 많고 강하게 내리고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태풍이 오면 더위는 좀 물러가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비가 올 때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습도가 엄청 높아지고 낮 동안 기온이 많이 올라 있어서 체감 온도가 더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 김영민 아나운서 방송하기 전에 습도 말씀해 주시던데 습도가 80%더라고요. 요새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사우나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력 대응을 당부했네요.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전 점검 철저히 할 것을 긴급 지시했는데요. 지금 해안가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했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혹시나 바람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는 간판이나 네. 건설 자재, 어선 이런 부분들 조심하고 시설 설비 안전 점검하고 그리고 너울과 침수 피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태풍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보들을 빨리 받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영향을 받는 지역이나 시간대, 국민 행동 요령, 경로 같은 정보들은 재난 문자, 자막 방송 등을 통해서 주민들께 상세하고 신속하게 전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도 울산에 벌써 비 내리고 있어요. 대구는 조금 시원해요.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하시고 계신데 오늘부터 이제 영향에 들어가니까 태풍 조심하시고 이게 지금 벌써 9호 태풍이에요. 맞습니다. 고기압이 계속 누르고 있다가 그 태풍이 다 일본으로 갔는데 이번에 하나 온다고 하는데 왜 또 이렇게 세게 오고 또 이 열풍을 갖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서서 제가 종달새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하려던 노래가 알고 보니까 듬뿍 세더라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다리가 이름은 귀여운데 네. 모쪼록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역시 김영민 아나운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 네, 청취자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오피니언 리더신데요. 아유, 우리 그럼요. 김영민 아나운서와 오늘 영민한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